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자전거 도둑을 모두 읽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직 읽지 않은 학생은 지난 시간 과제인 국어교과서 내용을 읽는 것을 끝내고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학습 목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자전거 도둑의 구성과 시점을 말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쓰나미의 주인 영감에 대한 심리적 태도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쓰나미의 내적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쓰나미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의 전기요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쓰나미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시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그렇죠. 3인칭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 전기용품 도매상. 자, 배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에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전기용품 도매상들이 많이 있던 시절, 그래서 1970년대 혹은 80년대 정도의 이야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등장했네요. 꼬마 점원. 나중에 쓰나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3인칭이라는 건 알았는데요. 3인칭 시점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이었거든요. 이 소설은 어떤 시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43쪽으로 갑니다. 143쪽에 보면 여기 쓰나미는 가슴이 크게 출렁인다. 쓰나미는 한 번도 주인 영감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단 말을 비친 적이 없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으로도 쓰나미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 바라겠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쓰나미의 마음이에요. 쓰나미의 심리. 자, 이처럼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말해주는 시점.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소설의 갈등 단계에 따라 구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갈등 단계에 따른 구성은 짜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이 작품에서 어디까지가 발단이고 어디까지가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지 각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 단계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도둑에서는 쓰나미와 주인 영감의 관계가 어떤지 설명하는 곳까지가 발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발단이 좀 많아요. 쓰나미와 영감님 얘기가 쭉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 146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쓰나미는 육지내를 모르는 철모루는 푸근히 감싸야 할 나인데 그 시간 그런 감정들을 누구에게 느끼고 있냐면 바로 주인 영감님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6쪽에 12번째 줄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발단 적어볼게요. 그래서 발단에서 쓰나미는 누구를? 그렇죠. 주인 영감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낀다? 육친애를 느낀다 했습니다. 육친애가 뭐냐면요. 가족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주인 영감님을 아버지처럼 진짜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느끼는 마음을 가진다. 여기까지 주인 영감님과 쓰나미의 관계를 알려주는 데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전개는 갈등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쓰나미는 어리숙한 꼬마 점원이었지만 전개 단계를 지나면서 돈을 악착같이 받아들이는 집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쓰나미가
지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주고 그 물건을 받은 상점 주인이 물건에 대한 값을 줄 때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 끈덕지기가 꼭 떼놈 같다니까 됐어! 하면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수나미에게 주인이 돈을 세어서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작품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나미는 드디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수나미의 모습. 자, 이런 수나미의 변화된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수나미의 내적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수나미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바로 위기의 원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으로 인해서 수나미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어떤 위기입니까? 그렇죠. 바람에 넘어진 자전거가 자동차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차주인과 실갱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 주인이 너 차에 기스 난 거 돈 물려내라 막 이러고 수나미는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갈등이 고조되는 157쪽의 세 번째 줄까지가 바로 수나미에게 닥친 위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수나미는 어떻게 하냐면 신사와의 갈등으로 이제 그 자전거를 빼앗기게 되자 수남은 그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수나미. 자, 우리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수나미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즉 그 차주인과 고조된 상태에서 막 도망쳐오고 막 하니까 이 부분이 선생님 이 부분이 절정 아닌가요? 하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절정이 아니라 위기인 이유는 수나미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나미가 자신의 앞날이나 가치관을 갈등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일 뿐이지 아직 마음속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기가 되고요. 다음 부분에서 이제 절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절정 부분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수나미가 방 안에서 혼자 막 갈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적 갈등이 158, 159를 거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수나미는 내가 저지른 일이 잘못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돈에 눈먼 행동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의 최종 결론이 161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수나미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정녕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형이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되나요? 그렇죠. 형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요. 수나미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도둑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수나미는 자신이 도망쳤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결심까지 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절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결말 부분인데요. 그래서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즉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아버지가 부러웠고 그렇지 않은 주인 영감님은 자신이 본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얼굴이 빛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 즉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데서 결말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내용 구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 부분에서 시골에서 올라와 전기용품 도매상 점원으로 일하는 수나미가 소개됐고요. 이 수나미가 주인 영감이 보살펴 주는 것에서 꼭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개 부분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배달 간 수나미가 땡땡상의 주인에게서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수나미가 예전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갈등을 점점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 드디어 수나미는 외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신사와의 갈등으로 자전거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냅다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수나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은 올바른 것인가?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는 게 절정 부분이었죠.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던 자신의 행동, 그리고 도망쳤던 순간에 느꼈던 자기 마음속의 그 쾌감이 적절한 것인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고 되돌아보며 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절정 부분의 끝에 수나미는 결국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말에서 수나미는 이러한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나미와 주인 영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나미는 발단 부분에서 주인 영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인가. 그래서 주인 영감님은 고맙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절정 부분 가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인다. 주인 영감님의 얼굴이 누런 똥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였죠? 이 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 그렇죠. 자전거 사건입니다. 자, 자전거 사건.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듯이 막 오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주인 영감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했어. 만날 촌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라고 합니다. 사실 수나미가 자기 책임을 이제 막 무시하고 그냥 막 도망쳐 온 거거든요.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해서 혼내야 되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 놈 오늘 운 텄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인 영감의 태도에서 수나미는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부도덕성,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주인 영감님의 태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야하게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고마운 주인 영감님, 나에게 고마운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수나미의 마음의 변화, 자전거 사건 말고도 몇 가지 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에 와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였던 수나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미는 절정 부분에서 혼자 집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까지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하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수나미의 내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도대체 도망치면서 왜 뭔가 마음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내부에 있던 부도덕성입니다.
수나미뿐만 아니라 누구나 조금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나미도 그게 없는 듯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자전거를 들고 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잡힐지도 모르겠다는 공포와 함께 내가 저 사람을 떨쳐내고 도망가고 있다는 쾌감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 갈등의 과정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그렇죠. 수나미는 형 수길이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었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그렇죠. 도둑이 되어서 돌아오고 만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수길이처럼은 되지 말라고 아버지가 타일 넣었는데 우리 수나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을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지만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바로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 이 부도덕성이 오늘 한 것까지는 그렇게 도둑질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죠. 앞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사람들이 이 부도덕성, 돈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태도,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도 이미 배어들었고 자기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처럼 주인 영감님이나 그 상회 주인 아저씨처럼 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형처럼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나미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굳히게 되죠. 어디로 돌아가기로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 도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1970년대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점은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고요. 주제는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수나미가 도덕적 견제가 가능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도덕성이 나쁜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전거 도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전거 도둑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꼭 자전거 도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오늘 내용도 이해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 주인공 수나미가 왜 이렇게 주인 영감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갈등 양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